선거를 치르는데 이번 선거가 어떤 이슈가 됐으면 좋겠냐 하셨잖아요. 네. 이번 선거는 시장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아니에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거든요. 선거를 치룰 때마다 시의원 나오는 사람도 대통령 나올 것처럼 공약을 하고, 시장 나오는 분도 국회의원 공약을 하고, 국회의원 나오는 사람이 시장 공약을 하고 막 이래요. 전혀 하는 일이 다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걸 진짜 구별해야 돼요. 시장이나 대통령은 행정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순천시장은 순천에다가 뭐 에버랜드를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 예산도 수반할 수 있고 시유지를 마련할 수도 있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시켜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은 그걸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닌 것이거든요. 국회의원들은 국가의 일을 명확하게 해야 되고 그 의사결정권을 위임받는 것을 넘겨주는 사람 아닙니까? 네. 그 의사결정권을 누구에게 넘겨줄 거냐라고 하는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사결정권은 지금에 있는 이슈만을 가지고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슈로 선거를 치러집니까? 라고 하셨지만 모르는 일이에요. 4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장담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4.11 총선 때, 4년 전 4.11 총선 때 지금 이 상황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이 될지, 그래서 지금 이런 뭐 위안부 결정을 내리고 사드 도입을 막무가내로 하고, 그때는 전작권 전환하겠다고 양당 후보가 했으니까 믿었는데 이걸 그냥 돌이켜버리고 지금 테러방지법 만들고 또 사이버 테러방지법 하겠다고 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FTA 하면서 그냥 막 그 농민들 피해 아무런 제재하지 않고 동의해줘 버리고 하는 일들에 있어서 누가 이것을 막을 것이냐, 내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결정권을 위임해 주는 거예요. 이 미국의 민주주의를 이렇게 잘못 만들어진 지게끔 한 가장 큰 이유는 돈 때문에 있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이 돈에 휩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불법적인 돈을 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합법적으로 수백억 수천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불법 대선 자금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 돈들을 기업이 수백억 수천억을 그렇게 막 무슨 빅머니 이런 식으로 갖다가 여니까 그 눈치를 보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정치도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뒷돈 받아가지고 정치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근데 합법적인 정치 후원금도 큰 기업의 어떤 상황 아니면 어떤 노조의 자금을 통해서 10만원씩 소액 후원이라고 받지만 특정한 노조의 지원을 받거나 특정한 기업의 지원을 받거나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것들을 빨리 깨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민들이 10,000원, 20,000원 이름 알려지지 않아도 괜찮은, 난 연말정산 상관없는 후원금이어도 돼 라고 하는 것으로 정치질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일단 돈에 눈치 보지 않고 정치가 바뀌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에 자유로울 수 있는 후보를 뽑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힐러리가 쓰는 슬로건이 뭐예요? 힐러리는 지금 Fight for Us라고 하는 슬로건을 씁니다. 우리를 위한 싸움이에요. 누군가 당신들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끼리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진짜 나를 위한 싸움, 내 대신 싸워줄 사람에 대한 대변, 이것에 대한 중심을 누구를 잡을 것이냐 라고 하는 거잖아요. 마우스랜드라고 하는 영상이 있어요. 네. 쥐들이 사는 세상에 대한 것을 우화로 만들어 놓은 건데, 캐나다의 토미 더글러스라고 하는 분이 40년 전에 캐나다에서 연설을 할 때 쓰던 영상이에요. 근데 그 영상이 40년 지나고 대한민국이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죠. 뭐냐면 쥐들이 사는 세상에서 투표를 해요. 그리고는 그래도 좀 멋져 보이고 힘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검은 고양이를 선출합니다. 자신들의 지도자로. 쥐들이. 예, 쥐들이. 그러니까 그 고양이가 어떤 법을 내요? 쥐들은 시속 20km 이하로 달리면 안 된다. 그래야 잘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이런 법을 내요. 그 폭정에 시달리니까 4년 후에 투표장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가요. 그래서 투표를 해서 이젠 하얀 고양이를 뽑습니다. 그리고는 또 폭정에 못 참아 4년 후에는 줄무늬 고양이를 뽑고요. 4년 후에는 얼룩무늬 고양이를 뽑아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지요. 국회의원들 평균 재산이 얼마입니까? 시민들의 평균 재산과 동일해요? 그렇지 않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의 평균 학력 생각해보세요. 평균 직업 생각해보세요. 이 기본적인 것들이 일반 시민의 보편 타당성을 맞춰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정치의
결정이 시민과 동떨어지는, 우리를 위한 싸움이 되지 않고 그들끼리의 싸움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시민들의 선택이에요. 지금 뭐 청년 세대의 문제니 헬조선이니 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20대가 대한민국이 14%예요 30대 전체가 15%입니다 둘을 합치면 딱 30%예요 그 30%의 인구 비율은 가지고 있는데 국회에는 몇 명이 있냐는 거예요. 제가 젊은 후보에서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지역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예를 들면 제가 뭐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하고 순천에서 저는 이제 대학교를 나왔는데 네. 저희 대학이 81주년 됐어요 올해. 근데 지방 국립대학교인 순천대학교 개교일에 제가 첫 국회의원입니다. 이게 순천만의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사람들이 아까 나보다 그래도 힘써 보이고 멋져 보이고 권력 있어 보이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어떠한 고양이도 지둘의 권리를 대변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투표할 때 그래도 서울대 나온 놈이 낫지 않겠어? 뭐 판사 출신, 변호사 출신이 낫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뽑아요. 나쁜 놈. 그래서 아까 말한 뭐 로비하고 뭐하고 하는 사람이어도 그 사람들이 중앙 인맥이 있을 것 같고 뭐 하니까 뽑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치의 모습이 아니에요. 시민들이 정말 좋은 사람 잘 선택해서 우리를 위한 싸움에 선봉에 설 수 있는 사람으로 잘 지역에서 골라주시면 좋겠어요. 4년 동안 정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잡아서 2년 후에는 오게 될지 아니면 다시 또 새누리당이 정권을 잡아서 더 어떤 일들이 그냥 우리가 예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지, 그때 그 싸움의 순간에 서줄 사람이 누구인지 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께서 잘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